안녕하세요. 발효신문의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도 발효신문 이렇게 구글에서 발효신문 이렇게 검색을 하면 맨 위에 이제 나와 있다 그랬죠. 여기에 뭐 이것저것 기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이제 원래는 제가 그 발효신문 기사 읽어주기 그 코너로 이제 이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뭐 하다 보니까 발효신문 기사 읽어주기는 이제 유튜브로 지금 만들어 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발효신문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면 저희들 이제 발효신문에 나와 있는 이 기사를 이제 굉장히 그 요점 정리해 가지고 쇼츠 그러니까 한 3분짜리 밑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고 조회수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예, 그걸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저녁에 제가 사실은 한 8시 되면 잡니다. 밤 8시 되면. 근데 그분은 이제 8시 20분인가 이제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제가 8시 넘으면 전화를 거의 안 받거든요. 제가 평생을 9시 뉴스를 봐본 적이 없습니다. 9시 되기 전에 뉴스 하기 전에 맨날 자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어제는 뭐 어정어정 이제 황사람 박사랑 저녁 밖에서 이제 저녁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제가 잠을 안 자고 이제 말똥말똥 해 있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분은 이제 그 여러분들 약초 있죠. 뭐 보통 이제 그분은 이제 산수유라는 약초를 발효를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초 발효에 대해서 좀 이제 묻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뭐 물어보시라고 그리고 또 쌤처럼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한 달에도 한 10몇 명 됩니다. 한 달에도. 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니까, 물어보시라고 하니까 이제 그분이 뭐 이것저것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걸, 제가 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질문,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계속 되풀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새로운 걸 이제 저한테 물어보지만 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걸 맨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사람은 달라도 저 대답은 늘 이제 똑같다 보니까 오늘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약초 뭐 산야초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그래 약초 발효에 대해서는 이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 외에 동영상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을 이제 저한테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그때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째 이제 약초 발효에 대해서 그분이 뭐 관심이 있다 어쨌다 그러는데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생물에 대해서 아시냐고. 그러니까 미생물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발효만 한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첫째, 약초를 발효하려고 그러면 미생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왜? 발효는 미생물이 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로 이제 미생물이 많이 하느냐? 99% 미생물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하는 거는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초를 뭐 산수유면 산수유, 그걸 발효하려고 그러면 이제 어떤 미생물을 내가 선택할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미생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미생물도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생명체는 자기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뭐 나름대로 이제 성격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성격, 저 사람은 저런 성격처럼 미생물들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생명체들은 다 특징이 있거든요. 개는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왕왕하면서 이제 짖고, 그리고 기분 좋고, 뭐, 쟤한테 뭐 주고 하면 꼬리 막 이렇게 치고, 그리고 악어 같은 경우에는 뭐든 보면 입 벌리고, 먹으려고 그러고, 말 같은 경우에는 막 달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큰 생명체든 작은 생명체든, 그 다음에 뭐 빠른 생명체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생명체든 땅을 기어다니는 생명체든 자기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생물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미생물들도 지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미생물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미생물을 선택했다 그러면 산수유를 발효하려고 그러면 이 산수유하고 이 미생물하고 서로 좀 합이 맞아야 돼요.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산수유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발효하려는 그 미생물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다. 그럼 발효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발효가 잘 안 되는 건 뭐냐? 최악으로 안 되는 거는 썩어버리는 거죠. 발효가 안 돼버리고 아예 그냥 쿵쿠리하면서 썩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발효가 안 된 거는 이거 발효가 됐나 안 됐나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발효가 잘 된 거는 어떻게 아는데 일단은 향이 좋아요. 향이 좋고 그다음에 빛이 좋습니다. 첫 해는 이제 뭐 별로 그렇게 표가 안 나는데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빛이 이제 갈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흑갈색으로 바뀌고 또 한 4년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거의 까맣게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들 흑초, 까만 식초 그게 6년 된 겁니다. 6년 넘어가면 이제 대부분 다 발효해서 색깔이 검은색으로 이제 처음부터 검은색은 아닌데 갈색에서 흑갈색에서 좀 더 진해지니까 이제 검은색으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빛이 이제 검은색도 그냥 검은색이 아니고 곱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고와요. 그리고 그 향이 되게 좋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제 먹고 나면 1년 발효한 거, 2년 발효한 거, 3년 발효한 거, 4년 발효한 거 이렇게 해가 넘을수록 오히려 더 좋거든요. 그래서 한 3년 넘어간 거 이런 걸 드시고 이제 발효한 걸 먹고 나면 속이 일단 편안합니다. 거의 소화제 수준이에요. 소화제 수준으로 속이 편안하고 그리고 이제 똥이 또 잘 나오죠. 왜 이 미생물들은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 장내 미생물들이 건강하고 야무지고 실하면 여러분들이 똥도 잘 나오고 속도 편안하고 잠도 잘 자거든요. 근데 장내 미생물들이 이제 이제 컨디션이 별로 안 좋다. 또 걔들이 또 이렇게 이제 분포가 별로 안 좋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속이 거북합니다. 그리고 또 잠도 잘 안 오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장내 미생물들과 아주 긴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초를 발효해가지고 그걸 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게 이제 장내 미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초를 발효할 때 거기 미생물들이 작용을 하고 그 미생물들이 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장에 있는 미생물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걔들이 야무지고 실하고 건강한 미생물들이 속에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자꾸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몸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좋아진다 해가지고 짠 하고 뭐 그 80 노인이 20대 젊은이처럼 좋아지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좋아진다 이런 거는 일단은 똥 잘 사고, 똥 잘 사고 그다음에 밥 잘 먹고. 똥을 잘 사니까 먹어지는 거죠. 똥 못 누는 사람, 변비가 뭐 3일씩 4일씩 이렇게 똥 못 누는 사람이 밥 잘 먹는 걸 저는 별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 속에 가득 들어있는데 그 뭐 들어갈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밑에 쑥 빠져야지 어떻게 됩니까? 들어갈 게 있죠. 그 공간에서. 그래서 똥을 잘 살면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똥 잘 사고 밥 잘 먹으면 몸에 이제 기운이 있잖아요. 기운이 있으니까 잠을 자는 겁니다. 기운이 없으면 잠도 안 와요. 여러분들이 아픈 환자들, 그다음에 기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밤에 푹 자는 거 봤습니까? 잠을 못 잡니다. 기운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밥 잘 먹고 똥 잘 사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운이 생기고 그리고 그 기운이 잠을 푹 자게 만들고 또 그걸 인해 가지고 또 똑같은 일들이 이제 되풀이 되는 거죠. 밥 잘 먹고 똥 잘 사고 푹 자고 그러면 이제 약초를 발효해서 먹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밥 잘 먹고 똥 잘 사고 잠 푹 자는 거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네들이 이제 연세가 한 80 정도 되고 그러면 아니 이 세 가지만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 평생을 이상하게 병원에 가보면 별 병명도 없어요. 근데 이제 집에 있으면 이상하게 내가 아픈 것 같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도 특별한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밥 잘 먹고 똥 잘 사고 그리고 잠 푹 잘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발효 이제 뭐 약초를 발효하든 뭘 발효하든 이 발효 음식들은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다. 그러면 그 발효를 잘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 미생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생물에 대해서. 그러면 실제 이제 이 미생물이 어떻고 저 미생물이 어떻고 그걸 배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대학에 가가지고 뭐 석사, 박사 코스를 밟든지 아니면 뭐 학사, 정규 코스를 밟든지 이렇게 이제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옛날에는 배울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체계적이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다고 그러면 배울 길이 열려 있어요. 지금은 인공지능 때문에. 근데 인공지능을 어떻게 배우는데? 그거는 배워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배워야 된다 하는 거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선생님께서 약초를 발휘하고 싶으면 첫째 미생물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어떻게? 황세남 박사한테. 예, 황세남 박사한테 미생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대학원, 뭐 석사, 박사 이런 데서는 당연히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죠. 근데 우리는 개인이기 때문에 뭐 대학에서처럼 연구소, 뭐 실험실, 장비 뭐 이런 게 있는 건 아닙니다. 줌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이제 그 개인이 그럼 내가 그럼 갖춰야 될 걸 뭐야? 최소한 현미경이에요. 최소한 이 미생물을 보려고 그러면 위상차 현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상차 현미경. 위상차 현미경은 이제 빛과 빛 사이의 그 굴절을 가지고 미생물을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생물의 그 몸체 모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일반 생물 현미경 가지고는 뿌옇게 보입니다. 잘 안 보입니다. 그 형체가 뿌옇게 이렇게만 보이지 실제 미생물들의 그 모양이나 이런 건 안 보이거든요. 예. 근데 뿌연 것만 가지고는 뭐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위상차 현미경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이제 미생물들의 그 모양이 선명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선명하게 보이는 걸 이제 컴퓨터 상으로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미지로 저장도 할 수 있고 또 동영상으로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미생물들이 도대체 어떤 미생물이야? 이러면 그걸 인공지능에다가 딱 올려버리면 됩니다. 인공지능에 올려가지고 물어보면 걔가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지는 않는데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름을 적는 거예요. 미생물 이름은 전부 이상하게 길고 좀 복잡습니다. 타라라라 이렇게 적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긴 이 미생물은 무슨 균이라고 그러는데 그 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 이러면 인공지능이 쫙 설명을 또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는 이제 공부하는 방법, 이렇게 연구하는 방법, 그거를 황세남 박사가 가르쳐준다. 하루아침에 그게 아니고 최소한 한 1년은 해야 됩니다. 1년은 공부를 해야지 뭐 미생물에 대해서 앞뒤 뭐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공부라는 게 뭐 이렇게 대학처럼 막 그걸 외우고 뭐 시험 치고 이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제 발효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 발효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발효했었을 때 향이 어떻게 나는지 이렇게 발효했었을 때 맛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걸 이제 서로 피드백 이제 서로 이렇게 상의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전부 시간이에요. 그게 다 시간이고 그 시간이 뭡니까? 다 돈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이. 그래가지고 그 비용을 내면 황세남 박사가 여러분들의 그 고문이라 그러는가? 하여간 자문. 예. 이거는 발효 커피거든요. 이제 뭐 저는 뭐 커피를 옛날에는 뭐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만은 이제 나이가 60 넘고 하니까 자꾸 이게 머리가 띵 하고 이제 멍해지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커피를 발효해서 이제 그냥 커피 마시려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고, 근데 발효를 하니까 확실히 좋아요. 왜 발효를 한다는 거는 여기에 이제 미생물이 버글버글 가득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좋은 미생물, 야무지고 실하고 건강한 미생물들을 이제 내가 이렇게 뱃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똥도 잘 나오고 속도 편안하고 그런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하게 해가지고 저는 마십니다. 연하게 해서 물 마시듯이 이렇게 막 하루 종일 떠들다 보니까 물을 많이 먹게 돼요. 예, 근데 맹물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그 연하게 해가지고 하루에 이런 거 제가 한 3잔, 4잔 정도 이렇게 먹거든요. 이 촬영하면서 3잔, 4잔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먹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그한 것도 없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초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커피도 그 저 열매잖아요. 예, 그리고 약초도 열매 아니면 씨앗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똑같은 원리인데 이제 아까 이제 그런 점들이 있다. 그걸 이제 그분한테 막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약초를 발효하려고 그러면 약초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약초에 대해서도 옛날 뭐 약초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내가 막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한의대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뭐 한약학과 들어간다든지 그건 어렵습니다. 한의대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뭐 완전히 전국 순위에 들어가야 되죠. 이거 입학 시험이 그러니까 막 그만큼 이제 이렇게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럼 약초를 공부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뭐 반야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책 가지고 공부하면 되느냐? 책 가지고 공부하면 모릅니다. 이게 혼자서 독학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리고 약초 책들은 전부 옛날에 이제 고전 책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중국 책들이 되게 많아요. 이 중국 책들은 글자만 딱 보면 막 그때부터 어지럽습니다. 이게 한자만 돼 있으면 오히려 좀 보기가 쉬운데 요즘은 이제 뭐 한자도 아니고 뭐 이제 중국말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막 도무지 어려워가지고 제대로 못해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식약청인가 정부에서 약용식물로 쓰라고 허락을 해준 약초가 150개인가?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니까 뭐 제가 처음에 이제 약용식물로 허락된 게 그때는 이제 110개, 20개 요렇게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 세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어떨 때는 150개 다 했다. 어떤 사람들은 170개 정도 된다 하면서 이렇게 자꾸 늘어나요. 왜냐하면 이제 일반인들이 약초가 아니고 약용식물로 쓸 수 있는 거. 이 약용식물이라는 게 내나 약초입니다. 한의원에 들어가면 한약이 돼버리고 밖에서 쓰면 약용식물이에요.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시장에서 사가지고 여러분들 인삼 시장에 가면 인삼집이라든 약초집 있잖아요. 그런 데서 산수유 뭐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뭐 갈근 좀 해주세요. 갈근이 뭡니까? 칠뿌리잖아요. 그다음에 뭐 청궁 좀 해주세요. 뭐 이래가 좀 사가지고 그거 푹 따라가지고 뭐 약용식물이에요. 약차가 돼버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한의원이나 한약국에서 정밀하게 이제 반야편이니 이제 이런 처방대로 이렇게 탁탁탁 만들면 그거가 이제 한약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약은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뭐 한약사라든지 아니면 한의사라든지 이제 면허증이 있어야지 이제 그거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제 약용식물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서너 가지 푹 다려가지고 이제 먹는 그 정도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정부에서 해라. 단 이제 하기는 하는데 이제 약용식물 이제 하라는 것만 약초를 가지고 해라. 그 외 거는 손대지 마. 이제 그 외 거는 이제 이 약초 한약 약초에는 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의사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은 이제 그 독을 제거를 하거든요. 그걸 우리는 법제라 그러잖아요. 법제. 이제 그 법제를 통해서 독을 제거를 하고 또 이 약은 이제 이 약초, 저 약초 이렇게 섞이면 이게 뭐 또 좀 안 좋은 게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은 다 알죠. 뭐 한의사나 한약사 같은 경우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걸 안 쓰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뭐 이것저것 막 쓰다 보면 이제 잘못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딱 탈 없는 거 굉장히 안전한 거 그걸 정부에서는 이거는 약용식물로 이제 뭐 삼계탕 달릴 때도 넣어가지고 먹고 그다음에 뭐 약차 달릴 때도 먹고 뭐 이제 족발 같은 거 만들 때도 이제 요 약초들은 써도 돼. 이거는 굉장히 안전한 거야. 요렇게 해가지고 쓰라는 게 한 150가지 이상 돼요. 150가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그건 어디서 알아내는데 그건 다음번에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옛날에는 저는 이제 식품공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품공전. 그건 이제
모든 이제 약초, 그다음에 모든 식품은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그게 해 하는 이제 책이 있거든요. 이렇게 두껍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그 책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게 전부 온라인으로 다 돼 있어요. 인터넷에서 어쩌저쩌게 검색을 하면 이제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제 어디서 검색해야 된다, 어디 보면 그게 있다, 이런 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돈도 안 들어요. 공짜입니다. 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오픈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식품 공전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떤 약초를 쓰라 하면서 이제 돼 있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약초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산수유, 물론 산수유만 하는 게 아니고 막 거기다가 막 이것저것 이제 다른 약초들을 썼겠지만, 이제 그 약초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들,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이제 여러 가지 약초 발효,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제 한의원에서 하는 그런 탕은 우리가 만들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환은 이제 쪼매난 알약 같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얼마든지 이제 시장에 가면 이제 환 만들어주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1kg에 제가 한 5, 6년 전에 한번 만드는 기억이 있는데 1kg 만드는데 10,000원인가 20,000원인가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 만약에 10kg면 10만 원 하면 20만 원이겠죠. 그래 이제 한 10kg 만들어 놓으면 진짜 혼자 먹으면 이게 뭐 한 10년 먹어도 이게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 그 정도로 이제 발효환이 실제 이제 만들 때 그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자기한테 좀 맞는 나는 이 약초들이 맞더라, 나는 저 약초들이 맞더라 하면서 그 약초들 한 서너 가지를 갖다가 발효를 하는 거예요. 발효하려고 그러면 뭘 알아야 된댔죠? 그렇죠. 미생물을 알아야 됩니다. 미생물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시고 이제 그걸 발효를 해가지고 환을 만들어 놔요. 이게 보통 환 같은 경우 한 6개월 지나고 나면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돼요. 이게 너무 딱딱해져가지고 어떤 환은 그거 너무 딱딱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딱딱할까 해가지고 눌러도 잘 안 깨지거든요. 망치로 빻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해야지 이 환이 탁 깨지고 하는데 그게 속으로 들어간다고 이 소화가 물론 이제 물을 먹고 하면 이게 퍼져가지고 이제 소화가 좀 되겠지만 이제 쉽게 소화는 안 되죠. 근데 미생물로 발효한 거 이런 거는 저는 이제 늘 그렇게 이건 완전히 소화제야 할 정도로 이제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이제 잘 된다 이게 좀 편하다, 몸에서 잘 받아들인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말씀드린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약초 발효하고 싶어요. 그러면 미생물을 먼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공부가 옛날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그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미생물 보는 이제 현미경 하나, 그것도 새 거 사면 비싸요. 중고 하나 사면 돼요. 중고 하나 사가지고 어차피 이게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미생물을. 그래서 이제 중고로 해가지고 하나 사고,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보고 어쩌고 하는 거는 이제 황세란 박사가 피드백을 해준다. 고문처럼 가이습 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혼자서 하려고 그러면 어려운데, 요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요렇게 한번 발효를 해보고, 저렇게 한번 발효해보고, 요렇게 환을 만들어버리고, 요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피드백을 받아보세요. 똥이 잘 나오는지, 속이 편안한지, 잠이 잘 오는지 피드백을 받아보세요. 그래, 요렇게 했었을 때, 요게 제일 발효가 잘 되고, 요게 좀 제일 좋구나 하는 그거를 레시피로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한 1년 정도 걸려요. 매일 수업하는 건 아닌데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이니까 1년에 20번, 24번밖에 못 하는 거죠. 24번 정도의 그 정도 레시피를 만들고 그 정도 시제품을 만들고 그 정도로 그걸 한다는 거는 굉장히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요즘은 인공지능 도움을 입어야지 그게 빨리빨리 이렇게 되는 거지. 인공지능 도움을 안 입고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그것도 매일 공부해도 안 됩니다.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근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으로 모든 정보들이 사실은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어디서 찾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그거 하고 그걸 이제 황세란 박사가 가르쳐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게 비용이 있다. 비용이 얼마인데 이렇게 하지 댓글로 물어보고 그러지 말고 전화로 물어보세요. 예.
그리고 뭐 네 전화번호는 어디 있는데 제 전화번호는 5만 대 때마다 다 있거든요. 이 발효신문도 사실은 이제 황세란 박사하고 저하고 둘이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 신문 맨 밑에 보면 이제 뭐 저희 회사 전화번호도 있고 뭐 전부 다 있고, 그 다음에 요 맨 위에 이제 황세란 유인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황세란 요 발효신문 옆에 요게 이제 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신문은 사실은 이 뭐 돈 안 됩니다. 네, 안 되는데 이제 그 뭐 여기서 이제 유인균, 이제 유인균이라는 건 유익한 인체의 균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그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전국에 전 세계죠. 예, 전 세계 이제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요거 판매한 수입으로 뭐 신문도 유지하고 뭐 이것저것 이제 유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또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